안녕하십니까. 디저트 수업을 강의하게 될 김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디저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앞으로 진행할 디저트 수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잘 참고해 주시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저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디저트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게 될 메뉴 교육을 먼저 하고요. 메뉴 교육은 조리 순서와 조리법 등 실습에 앞서 기초적인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요. 이론 교육이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의 시연이 끝나면 바로 각 조마다 시연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실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그리고 머릿속에 느끼게 됨으로써 이 제품이 나온과 동시에 저의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놓쳤는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주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업에서 특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림처럼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셋째도 위생이고요. 그리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구와 도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위생은 굉장히 청결하게 되고 저희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사항이고요. 안전관리 또한 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디저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디저트의 뜻은 식사를 끝마치다, 식탁 위를 치우다라는 뜻이고요. 디저트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디저트라는 뜻은 후식이란 뜻으로 음식의 마지막 순서의 식탁을 정리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거는 프랑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오늘날의 의미는 디저트란 식사 중간에 먹어도 되고 식사 전에 먹어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이 쓰이고 있는 단어고요. 일반적인 명사로 지금은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래를 했고 디저트에 부르는 찬 거, 더운 거, 얼린 거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은 더운 디저트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별 디저트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한국, 호주에 대한 디저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서는 디저트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재료에 대한 감각과 재료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재료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수업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제가 디저트 노마드족에 맞는 디저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디저트 노마드란 뜻은 미식 또는 디저트 이런 유목민이라는 의미의 노마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합성어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먼 거리를 기꺼이 여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디저트 노마드이고요. 디저트 노마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미식 노마드로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디저트가 활성화되면서 디저트 노마드란 말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디저트 노마드족은 SNS의 발달로 외식업체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경기 불황으로 큰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거에 대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식문화를 디저트 노마드족을 더 활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저트 노마드라는 말이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유목민이라는 사람들은 사막에 있거나 뭐 그런 좀 초원이나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물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현대에서는 디저트 노마드족은 본인의 가치, 그 다음에 창조적인 자기의 미각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이 디저트 노마드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저트 노마드족이 제일 많이 하는 찾아다니는 SNS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 식빵.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식빵을 만들어서 대박난 그 가게죠. 그리고 그 피자 케이크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M 모스피어 이런 케이크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박 모양을 이용한 빵집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한 여러 제과 아니면 디저트 가게가 많고요. 그리고 마카롱조차도 바다를 연상하게 해서 데코를 해서 내서 여름에 한정 메뉴를 출시하는 디저트 가게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티라미슈라고 해서 티라미슈를 단백질 강화 제품으로 만들어서 건강 위주의 디저트로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핫하다는 크로플, 크로와상을 눌러서 만든 와플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데코를 해서 디저트뿐만 아니라 눈과 멋까지 잡은 크로플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마카롱을 응용해서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이런 가게들도 요즘에 많이 SNS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인지하셨죠? 디저트의 유래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디저트는 앞서 말했다시피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프랑스어 중에 데세르미르라는 뜻에서 시작된 용어이고요. 중세 귀족들이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먹는 디저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범위가 커져서 앞에서 먹든 중간에 먹든 아니면 뒤에서 먹든 아니면 식후에 간간히 먹든 모든 게 자신의 마음속에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 디저트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요즘에 디저트의 유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저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배워볼 것은 더운 디저트예요. 앞에서 타르트와 밀푀유와 퐁당 쇼콜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보시면 얘는 찬 디저트에 속한 거고요. 그 다음에 퐁당 쇼콜라 더운 디저트에 속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스티아주라고 해서 얘는 플레이팅 장식품이고요. 뒤쪽도 초콜릿 장식품. 그 다음에 마카롱,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카롱도 디저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저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만들 것은 더운 디저트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수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디저트를 장식하는, 요즘에는 디저트가 먹는 걸로 지나치지 않고 디저트 전문점과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가 활성화되면서 플레이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저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저트 주변에 가니쉬라고 하거든요. 그런 가니쉬류를 많이 만들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높임으로써 SNS에 올림과 동시에 본인의 주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SNS를 통해서 본인이 이것을 추천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는 데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플레이팅에 장식하면서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디저트의 종류가 되고요. 좀 더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디저트에 대해서 배우는데 찬 앙트레메, 더운 앙트레메, 얼린 앙트레메. 앙트레메란 뜻이 디저트란 뜻이고요. 저희가 만들 제품은 세 번째인 이 에그타르트와 그 다음에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라별 디저트는 영국, 한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중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디저트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을 수 있었던 게 한식이라는 매개체 안에 한식 디저트라는 게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육아였는데요. 이 육아 장식을 통해서 디저트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최근에 저희 나라에 들어왔다가 2년 만에 철거한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는데요. 다시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 정도면 디저트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올 초에 다시 들어온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디저트 문화가 정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가, 유가, 수정가, 식혜 이런 디저트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디저트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밀푀유와 에클레어라는 건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거는 에클레어가 아니고 밀푀유입니다. 밀푀유는 여러 겹의 파이를 밀어서 그 파이 위에 크림치즈 필링을 올리거나 아니면 생크림 필링을 올려서 만든 디저트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찹쌀경단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단 디저트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월병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파블로바라고 해서 파블로바는 발레리나 이름인데요. 파블로바라는 그 발레리나의 이름을 이 분이 호주에 왔을 때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디저트. 그래서 디저트는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현재를 같이 공유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파블로바만 봐도 그 발레리나가 호주에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디저트를 만드실 때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창업을 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게 만국 박람회 아니면 올림픽 때도 디저트가 많이 성황을 이루고 새로운 디저트가 발명이 되는 이유가 현재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빅토리아 케이크 역시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디저트를. 그래서 영국 여왕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게 빅토리아 케이크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크도 간단하지만 받는 분한테 의미를 주는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피콜라 파스티체리아라는 거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순수한 여러 사람들의 기술력, 그 다음에 보급형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비교를 했을 때 공통점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가는 사람들의 고객의 니즈와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저트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저희가 첫째 시간에 먼저 경험해 오셨던 버터가 있고요. 버터와 마가린 쇼트링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버터입니다. 버터는 천연 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종류 중에 천연 버터는 우유를 통해서 만드는데 얘는 디저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식감을, 그 다음에 풍미, 그 다음에 오감 중에서 입맛을 자극하는 가장 첫 번째 자극, 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크림인데요. 생크림도 똑같이 저희 버터랑 같이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요. 생크림은 저희가 쓰는 재료는 서울우유 생크림, 유지망 38%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 역시 유지망 38% 이상 제품을 사용함과 동시에 맛도 작고 풍미도 작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안에 넣었을 때 온도 36.5도에 놓는 그 온도까지 잡는 데는 생크림만 한 게 없어서 생크림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샤워크림. 샤워크림은 더블크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매트한 크림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플레인 요플레보다 조금 더 신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사용하고 동시에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많이 사용할 건데요. 얘를 사용하면 굉장히 묵직하고 매트하고 그 다음에 담백한 맛이 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콜릿은 저희가 초콜릿 누아라는 제품을 쓸 건데 초콜릿 누아는 스위트 초콜릿과 비터 초콜릿,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희가 쓰는 제품은 화이트 초콜릿하고 다크 초콜릿 이용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향료는 바닐라 에센스. 얘는 바닐라 에센스를 사용할 건데요. 저희는 직접 이 바닐라 빈이라는 아이를 사와서 바닐라 빈을 이용한 제품을 쓰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펜은 저희가 그 시트를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쓰는 제품이고요. 얘는 아몬드와 설탕을 섞은 1:1로 섞은 제품이고요. 얘를 쓰게 되면 아몬드의 풍미가 살아나서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제는 젤라틴이고요. 쉽게 말해서 굳게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무스나 그 다음에 그 푸딩, 그 다음에 젤리, 양갱 이런 류에 쓰는데, 저희는 안정제를 사용해서 데코용으로 많이 쓰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은 기본 중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달걀도 마찬가지고요. 달걀은 제가 쪽에서는 55g의 특란을 사용하고 있고요. 달걀 사용량에 따라서 제품의 비중이나 거품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달걀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시간에 들어갔을 때 달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우유를 쓰는 제품이 있고요, 안 쓰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우유는 그냥 마지막에 토핑으로 사용할 때 쓰이고요. 대부분은 우유 대신 생크림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류는 제가 쪽에서 쓰이는 주류는 마지막에 살균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맛을 끌어올리는 때 쓰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확실한 그런 제품이어서 저희가 쓸 때는 다음 시간에 쓸 거는 럼주와 키리시 써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바스크 치즈케이크 할 때 만드는 제품인데요. 얘는 연성치즈인 필라델피아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그리고 깔끔한 맛을 내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